안녕하세요. 전자공학과 1호 학번 전혁진입니다. ARM 차세대 메모리 소자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기존 컨벤셔널 메모리에 대해 알아본 후 그 컨벤셔널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기존 메모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차세대 메모리 중에서 특히 저항 변화를 이용한 ARM에 대해서 알아본 후 동작, 응용, 공정, 신뢰성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표는 컨벤셔널 메모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컨벤셔널 메모리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등이 있습니다. 특히 D램은 빠른 속도와 메인 메모리로서의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낸드 플래시는 구조가 트랜지스터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높은 집적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용량 메모리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D램은 이 캐패시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캐패시터의 저장 용량 한계 때문에 집적도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또한 낸드 플래시는 이 플로팅 게이트에 전하가 저장되는 그 동작 원리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서 느린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는 현재 3D 구조로 적층을 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하게 되는데 100단, 200단 이렇게 올리다가 한 700단 정도가 되면은 기술적 한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메모리의 그 한계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테크인사이트에서 나온 D램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있는 부분이 트랜지스터 부분이고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와 함께 위에 있는 세로로 길게 뻗어져 있는 부분이 캐패시터들입니다. 이 캐패시터들은 최소한으로 전하를 저장해야 하는 그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캐패시턴스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높이 또는 너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정이 더 집적화되고 더 저장해야 하는 메모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D램 캐패시터의 집적도가 더 낮아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낸드 플래시는 이 사진은 YMTC에서 제공한 3D 낸드 플래시 구조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차곡차곡 쌓아져 있는 부분이 3D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3D 구조는 현재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에서 제공하는 176단이 최고단입니다. 하지만 한 600단, 700단을 넘어서게 되면 이 적층된 구조가 흘러내리고 또한 공정하는 데 아주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세대 메모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표는 차세대 메모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세대 메모리는 M램, PC램, R램 등이 지금 현재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특히 M램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터널 옥사이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터널 옥사이드가 전압이 인가됨에 따라 자기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성이 변화한 것을 가지고 얘는 정보를 저장합니다. PC램은 탑 일렉트로드와 바텀 일렉트로드 사이에 차콜 게나이드라는 층이 있습니다. 이 층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전압이 아니고 열을 인가하게 되면은 아모르포스 상태에서 폴리 상태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그 아모르포스일 때는 더 저항이 커지고 폴리 상태에서는 저항이 작아지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가지고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RM은 탑 일렉트로드 사이와 바텀 일렉트로드 사이에 이 부분에 인슐레이터 물질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인가할 때 인슐레이터 부분의 특성이 변화하면서 저항 성분이 변화하는 것을 이용해 메모리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구조는 모두 간단한 구조이며 또 기존의 메모리보다 빠른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자로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항 변화를 이용하는 알렘에 대해서 학습했는데 알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렘은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은 알렘의 TEM 사진입니다. 그래서 MIM 구조로 메탈, 인슐레이터 메탈의 구조를 가진 메모리 소자로 이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서 인슐레이터 부분의 특성이 변화하여 저항이 변화하는 성분 특성을 가지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알렘은 MIM의 구조를 보시다 보면 단순한 구조로 기존 메모리 소자보다 스케일러빌리티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를 대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우측 사진은 알렘의 특성 IV 커브를 찍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큰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가 있는데 작은 경우에서는 저항이 높은 HRS 상태이며 같은 전압에서 전류가 더 높을 때는 저항이 낮은 LRMS 상태입니다. LRS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알렘의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동작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금속 이온 또는 산소 공핍이 인슐레이터 레이어에서 컨덕티브 필라멘트를 형성하는 필라멘트형 타입의 알렘이 있으며 또 전자가 트랩 또는 디트랩 되는 것을 이용하는 넌 필라멘트리 타입이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의 동작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금속 이온 또는 산소 공핍이 컨덕티브 필라멘트를 형성하는 필라멘트 타입의 알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필라멘터리 타입의 알렘에서 산소 공핍이 어떻게 컨덕티브 필라멘트를 형성하는지 나타낸 사진입니다. 초기 공정했을 때는 이 옥사이드 인슐레이터 레이어를 보통 메탈 옥사이드를 예를 들면 타이 옥사이드 아니면 하프늄 옥사이드 등을 이용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 하프늄 옥사이드나 타이타늄 옥사이드처럼 메탈 옥사이드에서는 공정을 진행했을 때 산소들이 공핍이 생기는 옥시전 베이컨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옥시전 베이컨시는 메탈과 서로 결합을 해서 원래 중립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만약 그 자리에 산소가 없다면 그 자리에는 메탈에서 제공하는 더 추가적인 플러스 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적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옥시전 베이컨시가 거의 없다가 탑 일렉트로드의 마이너스 그리고 밑에 플러스를 인가하게 되면은 산소 이온 그러니까 O2 마이너스들이 이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남은 자리 산소 공핍 옥시전 베이컨시에 플러스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플러스들이 이게 하나씩 모이게 되면은 끼다랗게 필라멘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플러스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슐레이터 레이어에서 전기적 특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기적 특성이 좋아지게 된 다음은 저항이 낮아지게 된다고 또 저항이 낮아지면 전류가 잘 흐른다를 의미합니다. 그 후 다시 플러스를 인가한 곳에 마이너스 인가하게 되면 산소 이온들이 다시 산소 공핍 자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전기적 특성이 안 좋아지게 되고 저항이 높게 됩니다. 저항이 높다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높은 상태를 리셋, 그래서 0으로 놓고 저항이 낮은 상태를 셋, 1로 놓게 되면은 1과 0을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소자로, 메모리 소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RRAM을 어떻게 응용하느냐. 첫 번째로는 낸드 플래시를 대체하는 메모리 소자로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낸드 플래시보다 몇십 배 빠른 쓰기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 집적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용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그 저항 성분이 변화하는 것이 이 이온들이 또는 옥시전 베이컨시가 이동하면서 필라멘트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 뇌에 있는 생물학적 시냅스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시냅스가 정보를 전달하면서 칼륨 또는 나트륨 이온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산소 이온이 이동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뉴로모픽 컴퓨팅에서 시냅스 소자로서 RRAM을 사용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RRAM을 공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이시는 사진은 트랜지스터와 그 트랜지스터와 함께 RRAM이 공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트랜지스터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RRAM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메모리 소자로서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 사진은 타이나이트라이드, 하프늄 옥사이드, 그리고 그 위에 타이타늄, 그리고 타이나이트라이드를 다시 적층한 RRAM의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타이나이트라이드와 타이타늄은 서로 이 컨덕티브한 물질이기 때문에 탑 일렉트로드와 바텀 일렉트로드로 사용되고 있으며 하프늄 옥사이드는 중간에 있는 인슐레이터 레이어를 그 인슐레이터 레이어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메탈과 메탈 옥사이드 등을 증착하기 때문에 스퍼터링 공정을 많이 이용해서 증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RRAM이 실용화되지 못한 이유에서는 신뢰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RRAM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엔듀어런스 문제, write, read, disturb, 그리고 노이즈 문제, 그리고 리텐션 문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스위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소자이기 때문에 0 또는 1, 0, 1을 계속 반복하면서 스위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스위칭을 많이 해도 소자 특성을 유지하는 특성을 엔듀어런스 특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RRAM 특성상 스위칭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특성과 다른 특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자를 셋, 그리고 리셋하면서 스위칭하고 읽고 쓰는 과정 중에 계속 예상치 못한 저항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신뢰성 문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스위칭을 하면 반드시 생기는 스위칭 노이즈와 긴 시간 동안 메모리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리텐션 문제 또한 현재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non-linearity, 또 뭐 정확성, 수율, 또 에이시메트리한 특성들이 아직 제품 신뢰도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RRAM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